여러분 혹시 살 빼려고 지금까지 어떤 걸 해보셨나요? 닭가슴살에 샐러드, 매일 유산소 1시간 뛰고 막 칼로리 계산하고 심지어는 막 무작정 굶기까지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다 알아요.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변화가 없거나 요요가 무조건 오는 방법들이에요.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직접 상담하다 보면은요, 원장님 다이어트 할 때 운동 뭐 하셨어요? 뭐 어떤 거 드셨어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뭘 먹고 어떤 걸 했느냐가 아니라 같은 걸 먹더라도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과자도 좀 먹고 아이스크림도 좀 먹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외식도 해요. 애들이랑 뭐 짜장면도 먹어요. 그런데 이 감량한 체중이 쭉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3가지 원칙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점심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이게 무슨 다이어트 원칙이냐고요? 다이어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 오늘 진짜 못 먹었다, 이 박탈감이에요. 이게 쌓이면은요, 어느 날 터져서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점심만큼은요, 죄책감 없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인분이에요, 1인분. 마음껏 10인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점심 마음껏 드셔라, 이거는요, 완전 정제 탄수화물 다 끊고 혈당을 좀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심에 만족감을 제대로 채워두면은요, 저녁에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정말 진짜 그래요. 점심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2번째 원칙이에요. 저녁은 일찍 마치고 야식은 없다. 저녁 먹고 밤늦게 뭔가 집어먹는 습관 있잖아요. 저도 이게 사실은 아직도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퇴근하고 나서의 그 해방감, 그 다음에 애들 재우고 나서의 그 해방감 있잖아요. 내 자유시간이다. 뭔지 아시죠? 이 하루를 딱 끝내놓고 드라마 한 편 딱 틀어놓고 뭔가 막 먹으면서 이 행복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꾼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를 하니까 잠을 너무 못 자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드라마 보면서 뭔가 야식을 먹어요. 맥주 한 잔을 해요. 그럼 살짝 단 게 또 땡기거든요. 아이스크림 한 통 먹어요. 그럼 한 12시 돼 있어요. 그러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알아요? 자려고 누워서 배부르니까 핸드폰을 한 1시간 정도 또 봐요. 소화 좀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때요? 그냥 최악의 고리에 고리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다음날 아침 컨디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정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식은 진짜 안 좋구나. 성장 호르몬도 분비를 못 시키고 내가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16대8 간헐적 그 단식을 하면서 마지막 2번째 식사를 되도록 일찍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팁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밤에 먹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저는요, 레고를 했어요. 손이 레고를 하니까 그 먹는 욕구도 떨어지고 되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저녁 시간에 저는 약간 산책을 좀 나갔어요. 먹는 시간 대신에 다른 할 거를 만들면 좀 참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자, 3번째 원칙, 평생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매일 헬스장 가고 술도 확 끊어버리고 뭐 식단 싹 바꾸고 밀가루 끊고.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인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진짜 할머니 돼서 할아버지 돼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진짜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다 다른데 나는 이거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습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억지로 참고 참던 게 어느 날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폭식합니다. 빵 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 느끼게 되고 뭐 오늘 하루 망했다 싶어서 더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빠지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평생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변화만 만들었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딱 하나씩. 뭐 단 음료 끊기, 야식 없애기, 채소는 상추 두 입이라도 먹기.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이잖아요. 갑자기 10kg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그럼 운동은요? 우선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그 처음에 10kg 감량하는 동안에는요,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해봤자 뭐 산책 정도, 가벼운 필라테스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려드린 그 6분 운동 있잖아요. 저 그거 그때 알았으면 조금 더 쉽게 빠졌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 감량하는 동안에 딱히
딱히 운동이랄 것을 하지는 않았어요. 필라테스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끈만 잡고 있었어요. 일단 그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방 태우는 게 목적이라면요, 운동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 듀크 대학 허먼 폰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을 아무리 해도 휴식 상태에서 소모하는 열량의 2.5배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마라톤을 뛰어도 가만히 누워있을 때보다 겨우 2배 정도 더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태워서 뭐 살을 빼겠다는 그 전략,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비효율적인 거죠. 운동이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운동.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 아예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런 운동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은 근력을 키우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엄청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강도가 이렇게 높고 너무 힘든 운동은요, 매일, 그것도 평생 하기 힘든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요, 운동보다 훨씬 먼저 해야 할 게 식습관 교정입니다. 식습관이 잘 잡힌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이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운동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운동도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밥 먹고 10분에서 15분 걷거나, 제가 알려드린 수많은 운동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해보세요. 어떤 운동을 하든 핵심은, 운동은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 습관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담컨대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덜 먹고 더 움직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우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 몸은요, 단순히 칼로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칼로리 먹은 거를 계산을 딱 하고, 자기 기초 대사량이 인바디 재면 나오잖아요. 인바디에 1200이라고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들을 어플에 넣으면 칼로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보다 적게 먹거나 1200보다 더 많이 먹은 날은 운동을 그만큼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안 빠진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거를 봤더니 아몬드 빼빼로, 꿀 엄청 들어간 요거트, 이런 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칼로리 계산만 해서 살이 빠지는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고장나 있으면은요,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나와서 그 혈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요. 원래는 정말 고마운 호르몬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로 다 못 쓰는 거는 지방으로 바꿔라 라는 그런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먹을 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지방으로 저장할 그런 남는 에너지원이 없던 거였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우리 먹을 게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요, 특히 흰 쌀밥, 빵, 과자,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고농도로 농축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자주 먹으면은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자꾸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과다 상태가 되면은요, 세포들이 인슐린 활동에 익숙해져서 점점 인슐린 신호를 잘 못 받아들이게 돼요.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우리도 누가 잔소리하면 처음에는 막 말을 듣지만 계속 하게 되면 어때요? 무시해버리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인슐린이 들어온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려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인 지방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요, 몸이 지방 저장 모드로 굳어져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먹는 걸 줄여도 운동을 해도 몸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운동을 하고 안 먹어도 몸이 반응을 안 해버려요. 정리를 하면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고장난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요, 이 시스템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을 끊어야 돼요. 제가 10kg 감량을 하면서 진짜 효과를 봤던 거는요, 복잡한 식단 계획이 아니었어요. 딱 3가지를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끊어야 될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농축 에너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빵, 흰쌀밥, 과자, 떡, 이런 음식들은요, 먹자마자 혈당이 스파이크를 칩니다. 확 올라가고요.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여러분? 특히 액상 과당이 든 음료가 제일로 위험해요. 액상 과당이 위험한 건 간에서 바로 지방 합성으로 이어지거든요. 씹지를 않으니까 포만감도 없어요. 오히려 단 게 더 당기는 그 느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끊었던 게 단 음료였어요. 그래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다 끊었어요. 이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부스트컷 다이어트 방법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만 끊었는데요, 전 진짜 몸이 달라지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끊어야 될 건데요, 공복의 당분 섭취예요. 이걸 따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단 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달달한 라떼 한 잔, 또는 뭐 비타민 음료 하나, 꿀 들어간 홍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안 좋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대신에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루 혈당 롤러코스터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초반에 애기 낳고 살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모유수유 해야 되니까 미숫가루에 막 설탕 또는 꿀 같은 거 타서 주셨어요. 꿀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꿀은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꿀 타서 미숫가루를 막 주셨는데,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되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이상한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지나잖아요. 너무 배고파요. 갑자기 허기가 막 몰려와서 막 떡볶이 시켜서 막 먹고 폭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복에 혈당이 확 올라갔던 게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꿀떡꿀떡 마셨잖아요. 포만감이 없어요. 오래 포만감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최악인 거죠.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대신 밥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사실은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던 최악의 습관인 거예요. 자, 3번째로 끊어야 할 거는요, 습관적인 야식과 군것질이에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밤 시간은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소화기관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려요. 게다가 야식을 먹으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소화시키느라고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성장 호르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는 동안에 지방을 분해해주고 몸을 회복시켜주는 너무 고마운 호르몬이거든요. 이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지방 분해도 안 되고요, 오히려 코티졸은 지방 합성을 일으켜요.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야식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상담 많이 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뭐 하나 주워 먹는 거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것도 다 간식이라고 쳐야 되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요즘에 그 말랑이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다른 거, 먹는 거 대신에 풀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습관적인 군것질이 쌓이면은 혈당에 엄청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습관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딱 2주만 제대로 끊어보세요. 첫 주는 힘드실 수 있어요. 달달한 게 땡기고 밤에 막 뭔가 먹고 싶고 과자 봉투를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2주 차에 들어가면 그 욕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혈당이 안정이 되면서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횟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이거는요, 의지가 강해진 게 아니라 몸의 신호체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자, 끊어야 하는 게 있으면 채워줘야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채우는 거예요. 굶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못 받으면은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요, 근육도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최악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먹으면서 빼야 오래 간다. 그럼 뭘 채워야 되냐? 첫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채소를 왜 먹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칼로리가 낮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식이섬유는요,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는
먹이가 돼요.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벽이 튼튼해지고요. 이제 배부르다 이 신호가 더 잘 나오게 돼요. 그리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막아줘서요.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이를요 가지고 다녀요. 그냥 약간 이렇게 스틱처럼 만들어서 오이를 매 끼니마다 식전에 무조건 먹어요. 이렇게 채소를 좀 챙겨 드시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야채인 줄 알았는데 야채 아닌 것들 있는 거 아시죠? 진짜 좋은 채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요 전편 한번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쌈채소에 밥을 싸서 드시거나 나물 반찬을 드셔도 괜찮아요.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더 챙겨 먹으려는 그 노력만 한 스푼 더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고 있는데요. 이걸 얼마나 태우느냐 그걸 수치화한 게 바로 기초 대사량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칼로리를 태우는 거는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근육을 지켜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충분히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지고요. 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단백질은요 소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그 다음에 달달한 걸 먹고 싶은 그 욕구를 확 줄여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는 것도 바로 이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닭가슴살 먹으면 어때? 진짜 맛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며칠도 안 돼서 포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 강박처럼 한 가지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소고기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계란, 두부, 생선, 콩류 단백질 많잖아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저 이거 먹었는데 뭐냐면은요 저염 명란이 그렇게 많이 안 짜거든요, 여러분. 저염 명란으로 밥 없이 버터에 구워서 오이 위에 얹어서 먹거나 아니면 거기에 와사비 살짝 해서 먹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매 끼니 바꿔가면서 드시면은요 질리지도 않고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좋은 지방이에요. 와,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지방 먹으면 살찔 것 같잖아요. 버터 먹으면 살찔 것 같잖아요. 살찌게 하는 거는요 지방 자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을 태워야 한다 그래서 지방 먹으면 살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지방이 정제 탄수화물과 만났을 때 혹은 그 지방이 트랜스 지방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좋은 버터나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나 견과류 또는 등푸른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은요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코티졸의 분비도 내려줘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음식이 바로 족발, 보쌈이나 수육인데요. 어때요? 부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족발은 감량기에는 치팅데이에만 먹었었고요. 지금같이 유지기에는 일반식으로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먹거든요. 또는 수육 너무 맛있잖아요. 감량기 때는 수육을 지방을 조금 잘라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며칠 전에 먹었는데요. 현대백화점에 가니까 생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서 그 씨를 파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 그 개의 살을 맛살처럼 쪼사가지고 위에 얹은 거 딱 요것만 있는 거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반 먹었는데 되게 포만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먹으면 여러분 충분히 맛있으면서도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10kg 감량의 핵심은요 복잡한 식단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제발 숫자 싸움을 걸 때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체중계부터 그냥 치워버렸어요. 매일 아침에 몸무게 재면서 300g 늘었네, 그대로네 이러다 보면은요 다이어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오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다이어트 유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친구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쉬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